OBS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OBS 또는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합니다. obsproject.com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사용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형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실행을 했다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저절로 다운로드 폴더에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니다. 저는 미리 설치해 두었고요. 이제 설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를 처음 설치하면 이제 구성 마법사가 이렇게 뜨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실시간 방송의 최적화, 두 번째 있는 것이 녹화에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가상 카메라에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중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녹화되는 비디오에 대한 세팅입니다. 해상도 그리고 초당 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HD급 화질의 1920x1080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특히 또 초당 프레임은 높으면 높을수록 고품질의 영상이 되지만 사용자의 PC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사무용 PC인 경우에는 너무 높은 프레임을 적용할 경우 버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도 제가 OBS를 통해서 녹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화면 구성은 이렇게 실제로 녹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장 왼쪽으로는 장면, 그 다음 여러가지 소스, 그 다음 오디오 믹서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디오 입출력에 관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볼륨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장면 전환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우측에 보면 스타트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방송 시작,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스탑 레코딩이라는 거 뜨지만 실제로는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해서 녹화 시작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녹화 중이라서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가상 카메라 시작. 가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화상회의 도구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장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파일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왼쪽 메뉴를 보면 일반적인 설정,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영상 출력에 대한 설정, 오디오에 대한 설정, 비디오에 대한 설정, 그리고 단축키에 대한 설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OBS로 녹화 중이라서 언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클릭해서 다양한 언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하나하나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방송에 대한 설정입니다. 먼저 어떤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유튜브나 기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또는 네이버 밴드로 학생들과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플랫폼이 여기 없다면 가장 밑에 쇼를 클릭해서 여러가지 플랫폼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이 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커스텀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서버 키나 스트림 키를 복사해서 해당 플랫폼에 라이브 스트리밍 설정에서 이것들을 붙여넣기 하고 실시간 방송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상 출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시간 방송에 대한 설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의 출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사양이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영상 녹화에 대한 설정입니다. 녹화를 한 영상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영상의 품질, 그 다음에 영상의 최종 포맷,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사용자 기기에 연결된 여러가지 오디오 기기들을 볼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소스 목록 추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대한 설정입니다. 기본 캔버스에 대한 설정이고, 그리고 출력되는 영상에 대한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들을 단축키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상황과 편의성에 따라서 단축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입력한 후에 최종 적용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OBS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소스 목록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화면을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소스를 미리 불러와진 상태고요.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소스들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입니다. 디스플레이 캡처는 말 그대로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PC 화면을 그대로 녹화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저도 이 기능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을 녹화하면서 제 음성이 같이 녹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음성에 관련된 것도 여기 오디오 입력 캡처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선생님의 얼굴이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캡처를 선택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미디어 소스는 영상 파일과 같은 것들을 소스로 불러와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 브라우저 또는 텍스트 그리고 윈도우 캡처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추가해보면서 화면을 구성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비디오 캡처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올 때 제목도 사용자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쉽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고 디바이스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비디오 중 자신이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OK를 누르고 보시면 지금 전체 캔버스에서 제 비디오 캡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작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불러와진 소스를 삭제를 해도 되지만 당장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쪽에 있는 여기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안 보이게 클릭을 해주면 화면상에서 당장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다시 눈 모양의 아이콘 한 번 더 눌러주면 또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스들을 더 불러와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저장된 곳으로 가서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OK를 누르면 제가 방금 불러와진 이미지로 화면이 꽉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스들의 순서도 참 중요한데요. 지금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비디오 캡처죠. 그래서 비디오 캡처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뒤에 디스플레이 캡처 PC 화면이 있고, 그 뒤에 이미지 화면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 캡처를 제가 디스플레이 캡처와 순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꾸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제 모습이 사라지죠. 이 디스플레이 캡처 바로 뒷면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들의 순서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위로 덮어버리면 이미지로 다 덮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디오 캡처를 제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PC 화면 디스플레이 캡처가 있고요. 그 위에 이미지, 그 위에 비디오 캡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스를 불러와서 순서 구성, 그리고 화면의 크기, 위치 등을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 자기가 구성한 것을 그대로 녹화 또는 실시간 방송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화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배경에 깔고 강의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제가 웹 형식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윈도우 캡처라는 소스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에서 여러 가지 소스들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소스가 불러와졌다고 생각되면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방금 그 소스가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캡처가 제일 위에 올라와야 이렇게 콘텐츠가 제작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OBS를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듀얼 모니터면 훨씬 더 쾌적하게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스들을 이것저것 불러와서 구성을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마음대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가 모두 끝나면 스탑 레코딩을 클릭을 해서 영상으로 저장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탑 레코딩 버튼을 누른 후 바로 OBS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영상이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완벽히 저장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스탑 레코딩 버튼을 누른 후에 다시 스타트 레코딩 버튼이 활성화되면 그때 OBS 프로그램을 종료해도 됩니다. 화면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오디오인데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 볼륨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제 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디오도 화면처럼 다양하게 소스를 불러와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스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클릭을 하면 다양한 오디오를 계속 추가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기에 연결된 여러가지 오디오 입력을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음성과 데스크탑 오디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데스크탑 오디오는 PC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같이 녹음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음악을 하나 재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음악을 재생시키니까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에 볼륨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데스크탑 오디오도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오디오 입력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디오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속 필터에 가시면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음 억제라는 필터를 추가하시면 자신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다른 잡음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장면입니다. 장면의 창을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은 화면을 구성했던 여러가지 소스들, 오디오 소스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소스들을 구성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장면마다 다양한 소스를 여러가지로 구성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장면에서 두 번째 다른 장면을 선택을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 구성이 바로
달리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장면도 좌측 하단의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장면을 계속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맞게끔 여러 형태의 장면들을 미리 구성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서 우측에 보시면 이 장면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와이프 효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페이드라든지 컷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장면을 전환시켜 볼게요. 어떻습니까? 서서히 밝기가 변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페이드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의 지속 시간도 여기서 충분히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을 좀 더 늘리니까 이렇게 더 은은하게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